내가 이제까지 지수 로그를 하다가 이제 삼각으로 넘어와요. 자, 삼각으로 넘어오면 다시 리셋입니다. 리셋이에요.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단원 삼각 함수라는 걸 할 건데, 이게 마찬가지야. 지수 로그, 로그는 새로 배운 거긴 한데, 우리가 지수 배울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업그레이드였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목적은 결국 뭐였어? 여러분, 지수도 목적이 그래프 그리는 거였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짓이 뭐예요? 했던 짓이 요 x의 범위를, 원래가 자연수였어. 중등은. 그걸 고등인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다고. 기억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도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시키려는 겁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각도의 범위는 뭐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각도의 범위. 봐봐봐. 중학교 때 도형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각도 쟀고, 그 다음에 원 그려서 뭐 원주각 만들어서 각도 쟀어. 몇 도부터 해서 몇 도까지 했어,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단위가. 그렇지. 우리가 중학교 때 중등 과정에서 쓰는 각도의 범위는 0도에서 360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0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0도부터 360도까지밖에 못하니까 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알고 있는 삼각함수가 뭐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이거 표 기억나? 중학교 때 이 표 외웠거든? 그러니까 표로 외우는 삼각함수의 경우 어디부터 몇 도까지야? 0도부터 90도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360도까지도 아니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는 몇 도라고? 이거 특수각도 외워야 되니까 한번 씁시다. 이거 못 외우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귀퉁이에 써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중등 때 배운 범위가 딸랑 요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사인이 어떤 놈인지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x의 범위도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은 아직 범위가 몇 도에서 몇 도다? 0도에서 90도까지밖에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요거 어떻게 돼 있어요? 표 채우는 거 기억나? 어떻게 됩니까? 사인 0도 얼마야? 0, 1이지. 그리고 어떻게 돼?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지. 코사인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반대로 했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이었지. 탄젠트는 어떻게 했죠? 이거 두 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분의 분수꼴로 쓰는 거야. 1분의 0은 0, 얘분의 얘는 루트 3분의 1, 요거분의 요거는 1, 요거분의 요거는 루트 3, 요거분의 요거는 0으로 나누니까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고 있지? 못 외우고 있었던 분들, 중학교 때 했지만 까먹었던 분들, 요거부터 필기하세요. 요거 빈자리에 써놓으세요. 이거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얘기를 할 거라서 이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해야 되니까 일단 360도의 벽을 뚫어야 돼요. 또 뭘 뚫어야 되죠? 마이너스의 벽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얘기야. 마이너스를 어떻게 정의할래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360도 넘는 건 어떻게 하기로 할지 그것도 약속을 하자는 얘기예요. 모든 건 약속이니까. 처음 배울 땐 다 그렇잖아.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설명을 할게요. 각도를 잰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게 하냐면 우선 기준이 되는 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건 이제 용어를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 시초선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계바늘 두 개를 겹쳐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시계바늘 두 개를 겹쳐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시계바늘은 멈춘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야. 멈춰놓고 그 위에 있는 시계바늘을 이제 돌릴 거야. 그래서 돌아간 각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제기로 한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이 똑같은 시침을 이런 식으로 돌렸어. 그래서 이 돌아간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고?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시작했겠지. 여기 모여 있었을 거야. 그거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인 요 시계바늘을 뭐라고 한다? 동경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용어는 다 뭐겠어? 100% 미국 거 일본 놈들이 교과서 따라 만들 때 서양 거 뺏겨서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지들 일본어로 영어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그거 한국에서 뺏겨올 때 한자로 된 일본어 막 뺏기는데 번역하기 힘든 애들은 그냥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동경인 시초선 이런 거는 그 한자 일본 한자어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바꾸려고 시도를 하긴 하는데 뭐 이거 바꿔봐야 뭐 예쁜 이름이 없으니까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우면 돼. 알겠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왜 그래요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 M16은 왜 M16입니까? 물어봐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다 그런 거예요. 뭐 안에 뜯어보면은 대충 한자어를 분해해보면 대충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 각도를 각이라고 재는 게 아니야. 정확히는 동경이 움직인 양을 각도로 재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내가 이걸 요렇게 한 바퀴 돌려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오면 몇 도야? 예를 들어서 요 각도가 30도짜리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일로 왔어. 그럼 몇 도 움직인 거야? 한 바퀴 360도를 하고 추가로 왔으니까 몇 도야? 390도야. 그러니까 동경은 각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움직인 동경의 위치가 그 각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동경이 동영상으로 움직인 양이 각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가 두 바퀴 돌고 왔으면 몇 도인 거야? 두 바퀴 돌고 여기 자리야. 그러면 이렇게 두 바퀴 돌고 왔으니까 750도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된 거야? 360도의 벽을 뚫은 거야. 일단 각도가 0도부터 360도 이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을 뚫었으니까 이제 아래쪽을 뚫어야지. 음수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할까? 방향을 반대로 가는 걸 음수로 하자는 거야. 왜? 그 말이 맞아. 잘 봐봐. 30도랑 마이너스 30도 하면 0이니까 제자리 돼야겠지. 맞아, 아니야? 근데 내가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순간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플러스 30도 더하기 마이너스 30도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방향 반대 크기 그대로. 그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도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마이너스 개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거야? 한 바퀴 이상 돌리면 360 이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플러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해서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이 얘기예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럼 이런 거 물어보겠지.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게 이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생겨. 여기 없나? 교재? 있지. 자, 일반각이라는 게 생겨. 이게 왜 생길까요? 일반각이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 자, 시초선이 여기 있어.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이 여기 있고 여기 각도가 45도야. 그때 요 각 세타의 일반각을 구하라고 해. 왜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도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손? 없지. 정지 화면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동영상을 보여줘야 돼. 그걸 알지. 맞아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그걸 모르니까 미지수로 주자는 거야. 그러면 뭘 미지수로 주는 거죠? 360도 곱하기 n을 씁니다. 그러면 이 n이 양수면 시계 반대 방향, n이 음수면 시계 방향이고 1하면 한 바퀴, 2하면 두 바퀴인 거잖아. 거기에 플러스 45도.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몇 바퀴 돌렸듯이 다 대응할 수 있는 표현이 됐죠.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그래서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 알파는 지금 이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각도. 그러니까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그냥 눈으로 보이는 각도. 한 바퀴 더 안 돌렸다고 했을 때의 각도로 세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일반각이라고 하니까 거기 일반각이라고 나타낼 때라고 써있는 노트 밑에다가 이 내용을 써있구나. 여기 일반각이 써있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맞나요? 이렇게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 교재에 있어. 교재에 이 표현 있잖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건 일반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지 화면을 보기 때문에. 이 화면이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를 한 거야. 어떤 걸 했죠? 각도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00도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마이너스 780도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자, 한 바퀴 자, 이렇게 돌면 안 되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이지. 한 번 더 돌면 720이지. 거기서 60도 더 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 각이, 이 동경이 표현하는 지금 이 움직임이 표현하는 이 동경이 표현하는 각이 몇 도다? 마이너스 780도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각도의 한계를 파괴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삼각함수 배우는. 그래서 일단 일반각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이 호도법은 뭐냐면 요거 설명을 할게요. 호도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미분 적분할 때 편해서예요. 근데 호도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호도법을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걸 뭔데? 아니 새로 배우는 게 호도법이라며. 그러면 기존에 원래 우리가 쓰고 있던 게 뭔데요? 아니야. 용어가 있어.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웃긴 거야. 왜 그거부터 알려줘야지. 그걸 왜 안 알려주고 그러는 거야? 자, 60분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0도부터 360도 이런 식으로 도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게 60분법입니다. 360도까지는 60분 설명해 줄게요. 기다리세요. 참 이제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궁금증을 표현하는 좋은 자세야. 자, 그래서 요번에 붙는 건 호도법이에요. 자, 그러면 60분법도 기준이 있을 거고 호도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각도를 잴 수 있게 뭔가 공통의 기준치, 약속을 정한 거잖아. 센티미터도 그래. 미국 놈들은 웃긴 놈들이 지들이 글로벌한 표준 시장을 만들겠다고 설치면서도 아직까지도 인치 파운드 쓰고 앉았잖아. 때려버리게. 피트 쓰고 이러고 있잖아. 연락 열받게. 그치? 글로벌하게는 다들 미터법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차피 요거를 1m로 하자, 요걸 1cm로 하자 기준을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준을 만든 거예요. 힘센 나라가 그냥 기준을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만든 건데 이게 되게 옛날부터 써있거든요. 자, 우리 옛날의 선진국이 어딜까? 영국, 프랑스, 그 더 옛날에, 더 옛날. 로마, 그리스 전에. 중국. 그리스 전이라서 중국 나오고 싸우잖아요. 야씨.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역사 배우면 고대 문명 배우잖아. 그러면은 4대 문명 배우지 않아? 이집트 전이 있잖아. 응? 이름이 나도 4개 있지 않아? 4대 문명 있지 않았어? 근데 메소포타미아랑
그 다음에 황하, 중국 쪽은 뭐였냐, 그거. 황하 있고 있었잖아.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사실은 초반에 좀 달렸던 애는 이집트 쪽이잖아. 말도 안 되는 피라미드 만드는 그놈 이상한 나라. 그 초반에 좀 달린 좀 과학이 발전한 쪽은 그쪽이잖아. 그게 거기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 건축을 할 때요 삼각형으로 만들면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사각형으로 밀면 넘어지거든. 이게 무슨 종이냐면 종이를 접어봐. 종이를 사각형으로 접으면 진짜 접어야 되겠냐. 말이 그래서 머리 쓰고 접어.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원래 다리 같은 거 보면 다리 할 때 이렇게 교량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회전력에 버텨. 근데 사각형은 회전력이 못 버티다 보니까 밀면 옆으로 밀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하나 대줘야 안 넘어가.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력에 약해. 누르는 힘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게 안정적인 구조예요. 맞죠?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구조물을 지을 때. 그래서 이거 정사각형이 되게 신성한 그런 뭐 신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갔어.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 정삼각형의 그러니까 요 각도가 일정하잖아. 요거를 60개로 쪼갠 걸 1도로 잡자 라고 정해서 60분법이에요. 정사각형의 한 각을 60개로 쪼갠 걸 기준으로 삼자라고 해서 60분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몇 도인 거야? 1도가 된 거지.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60등분 해서 1도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60분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편했어. 근데 미분 적분 들어가니까 이게 불편해. 그래서 애들이 뭘 만들었다? 호도법을 만들었어. 나도 디테일한 거 몰라요. 수학과가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요. 아주 얕게 아는 거야. 자, 호도법은 뭘까요? 호도법도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호도법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이게 우리가 부채꼴을 만들어서 각도를 한번 만들 건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커지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딱 기준이 해야 되니까 좀 일정한 뭐 어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자, 반지름이 A인데 호의 길이도 A가 되게 할 수 있지. 늘리다 보면.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실 같은 걸로 실로 여기 끊고,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동그란 실로 이렇게 원 그려서 실 길이만큼 끊고 다시 이렇게 실 길이만큼 해서 AAA라는 길이를 가지게 부채꼴을 만든 거야. 그때 요 각도를 뭐라고 하자? 기준치로 해서 1라디안이라 하자고 정한 거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정한 거예요. 1라디안을 이렇게 하자고 한 거야. 자, 그래서 1도랑 1라디안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 각도 쓸 때는 우리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런 도가 더 편해서 도가 기준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학문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중세 이후의 학문에 미적분이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이 각도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대표적인 A의 단위를 생략하겠죠. 누구 생략할까요? 도를 생략하나요? 라디안을 생략하나요? 라디안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각도가 1이다 라고 하면 1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 1도라고 생각하면 옛날 사람. 되게 옛날 사람. 아 진짜로. 각도가 1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뭐라고 얘기한 거야? 각도는 1라디안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2배가 되면 2라디안이고 이게 3배가 되면 3라디안이네? 맞죠? 그래서 라디안의 각도는 어떻게 된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면 돼. 이게 몇 배인지가 라디안이잖아. 이게 1대1일 때가 1라디안, 호가 2배가 되게 늘린 게 2배가 되니까 2라디안, 호의 길이가 4배가 되면 3라디안.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어떤 거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각도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었다 씨. 자, 그래서 요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은 다음에 전래동화 듣듯이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하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했구나. 아, 왜 저렇게 했대? 모르고 뭔 놈이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 했다고? 각도를 어떻게 재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약속을 어떤 약속으로 재는지를 확정을 했고 하는 김에 360도 넘어가는 거랑 음수 쪽 되는 거 설명했어요. 이해했죠? 그게 일반각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설명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호도법. 이 호도법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마치 섭씨랑 화씨 같은 거잖아. 맞아, 아니야? 우리나라는 섭씨 쓰는데 미국은 화씨를 써. 아, 그 미국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걔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처맞을 소리라는 게 지들만 또 화씨네. 자기랑 무역하려면 그거 써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왜 국제무역 공부할 때 갑자기 또 바꿔야 되냐고. 글로벌한 거 같이 배우면 되지. 이상한 놈들이야,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미국은 확실히 정의는 아니고 깡패. 약간은 힘센 형이야, 그냥. 정의는 아니야. 그냥 힘센 형이야. 힘센 형. 저보다는 정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착한 형인데 그냥 형이라고. 이 사람 경찰은 아니라고. 그냥 형. 동네 힘센 형. 자, 아무튼 자, 우리가 그래서 섭씨랑 화씨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라디안이랑 도를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제가 우리가 배운 게 이거야. 원이 있어. 원의 중심각은 몇 도죠? 360도죠. 자, 근데 이걸 라디안 단위로 쓰면 L분의 R이라고 했잖아. 근데 L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둘르면 원의 둘레잖아. 여러분,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2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파이 라디안이 몇 도다? 360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외우기 쉬운 건 뭐냐? 이런 거야. 파이 라디안이 몇 도? 180도인 거야. 이렇게 됩니다. 요걸로 이제 비례식 세워서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자, 0도야 당연히 0라디안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몇 도야? 그 다음 30도죠? 1라디안 하지 말고 30도. 30도는 얼마겠어? 이거 6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6분의 파이입니다. 라디안이라고 지금 이거 생략한다고 했지? 안 붙여. 그냥 6분의 파이라고 써. 그러니까 6분의 파이라는 각도가 30도인 거예요. 45도는요? 45도는 4분의 8. 60도는 이거 2배 하면 되니까 3분의 8. 그리고 90도는 요거 3배 하거나 요거 2배 하면 되겠죠? 얼마? 2분의 8. 그리고 120도는 요거 4배 하면 되지? 아니면 이거 2배 하면 되지? 3분의 28. 150도는요? 180도가 얼마? 파이요. 그럼 여기다가 얘 빼면 되지. 그래서 6분의 5파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하면 적용이 쉬운 거야. 그러면 150도는 180 곱하기 6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얘를 기준으로 머릿속에 박아놓은 상태에서 적당하게 비례식을 세운다거나 하시면 충분히 일반 값을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가 돼야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일반값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뭐? 어쩌라고? 아니야, 시간 남았잖아. 이제 문제 풀어봐야지. 문제 풀어봐야지 이해가 되고 마무리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로 개념 1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니, 아직까지는 그냥 약속을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앞서서 지수했던 것처럼 그냥 외우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외운 만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또! 괜찮아. 그거 알아? 나 어제 체했다 그랬잖아. 어제 체해서 그 전날 밤에 그 밥 먹은 거 체해갖고 그때부터 안 먹었잖아.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안 먹었고 오늘도 안 먹었거든. 이거 하나, 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오늘 이거 하나 먹은 거야. 그러니까 좀 속이 진정이 되고 있어. 병원에 안 실려갈 것 같아. 근데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체한 게 하루 가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적당히 먹으려고. 이게 뭐예요? 그럼 죽부터 먹어야지 뭐. 네, 이게 뭐예요? 저 앞에 그쪽 있어요. 금쪽에서 가서 이따 포장해서 집에 가려고. 자 봅시다.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제 일반각 형태로 표현하래. 자 1번 40도야.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되게 쉬워요.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0도 이렇게 쓰면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죠.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자 390도면 얘들아 사실 어떤 거야? 한 바퀴 돌리고 30도 온 거죠. 그러면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30도, 그러니까 이쪽 각도를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도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 3번 780도는 어떤 애야? 두 바퀴 돌리고 60도 더 간 거지. 그러면 일반각 표현할 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는 n이 2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요 형태로 표현하라고 한 거니까 이건 n 쓰는 게 아니라 0 쓰는 것 같고 얘는 이거를 1 쓴 것 같고 얘는 여기다가 2라는 숫자를 직접 넣은 것 같아. 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각도와 같은 각을 가지는 일반각을 쓰세요 하면은 n으로 쓰는 거고 얘는 그 중에서 n에 얼마 들어간 거? 2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15도는요? 마이너스 315도는 무슨 말이야? 거꾸로 315도 간 거지. 그럼 얼마 덜 갔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서 여기 45도 남게 간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이걸 쓸 때도 세타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5도. 그러니까 여기에 적당히 360도나 360도를 더하거나 빼서 이 알파에 해당하는 애를 예쁘게 써달라고요. 어떤 범위로? 0도와 360도 사이 값으로. 이렇게 표현해 달라는 얘기가 개념 1번의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게 쉬워 생각보다. 그래서 자 1-1번 다음 중 4사분면의 각을 구하래. 자 4사분면의 각은 여기 있는 각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자 여기 있는 각을 말하는 건데 그럼 동경을 돌려서 여러분이 저기 있는 애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380도는 어떻게 돼? 380도는 한 바퀴 돌고 20도 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 380도는 된다 안 된다? 탈락.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럼 610도는 어떻게 돼? 360도 돌리고 250도 같죠? 응? 그럼 250도니까 돼요 안 돼요? 돼? 안 되죠? 자 봐봐 610도면 어떻게 되는 거야? 360도 더하기 250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나서 180도 가고 70도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3사분면에 있네요. 탈락.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3번 820도는 360도 두 번 빼면 돼. 두 번 빼면 몇 도야? 100도니까 안 되겠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150도는 어때? 360도 더하면 얼마야? 아니 마이너스 150도 당연히 안 되지. 일로 150도 온 건데. 그래서 안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760도는 360도 두 번 더하면 마이너스 40도니까 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와 360도 넘는 각도가 어떤 놈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게 됐잖아. 그거 한 거라고. 딴 거 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진짜 딱 그걸 한 거야. 물론 나중에 더 심하러 가면 이거 이용해서 뭐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당장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1-2번 바꾸는 겁니다. 그죠? 교환하는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60분법이랑 호도법 왔다 갔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75도. 자, 그냥 구해보자. 얘들아, 75도는 얼마야? 75도는 자, 75도는 5도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아는 건 180도가
파이라는 거죠. 파이 라디안.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에 180분의 75를 곱하면 끝나는 일이죠. 그러면 75도는 얼마야? 5로 약분하면 36, 15.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파이다. 이렇게 그냥 비례식 써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 틀렸죠? 그 다음 니은 마이너스 108도래. 그럼 이거 똑같아.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두고 108도를 하려면 이거는 말한 것처럼 180도에다가 180분의 108을 곱한 거잖아. 그럼 이쪽 편에서는 파이에다가 180분의 108을 곱한 거니까 약분하면 20분의 12. 그래서 5분의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8도는 마이너스 5분의 3파이가 맞겠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자 디귿 3분의 5파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건 더 쉽지. 파이가 얼마라고 했지? 180이라고 했잖아. 파이에 180을 넣으면 돼 그냥. 그럼 얼마야? 300이지. 맞습니까? 180 나누기 3하면 60이니까 5 곱하기 60에서 300이라고 쓰면 되니까 디귿 틀렸죠? 기억 틀렸고 디귿 틀렸고 그럼 리을이 맞겠네. 리을은 뭐라고 했어? 6분의 5파이. 아까 봤듯이 6분의 5파이는 바로 나와요. 파이에 180 넣으면은 30 곱하기 5에서 150도.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니은, 리을이 답인 문제입니다. 이게 1-2번이었어요.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바꾸는 걸 잘하면 돼. 근데 바꾸는 거 이게 무슨 미친 말도 안 되는 연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를 180,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기준에서 비례식 세워서 풀면 끝나는 거니까 못하면 바보 이런 얘기라는 거야 그냥. 자, 마지막 1-3 몇 가지 하고 쉽시다. 자, 1-3번. 다음 각의 동령이 나타내는 각을 지금 아까랑 차이가 뭐야? 아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라디안 단위로 바꾸라는 거야. 그 호도법으로. 그러면 360도는 뭐가 돼? 2파이 라디안이 되니까 2파이 n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알파도 대신에 세타 라디안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일반각 표현이야. 그러니까 개념 1번 문제, 맨 위에 있는 개념 1번 문제랑 똑같은 건데 표현을 뭘로 하라고?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하라고. 제가 해볼게요. 1번 5파이야. 여러분이 아직 이게 안 익숙한 거야. 5파이가 뭐냐면 파이가 180도지. 그러면 2파이가 360도 한 바퀴야. 그러면 5파이는 2파이 2번 하고 파이 한 번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60도 2번 돌리고 180도 더 가면 돼. 그래서 동경을 그리라고 하면 요렇게 그려줘야 돼. 맞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쓴다? 자 이걸 쓰면은 2배의 2파이 더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야. 말했죠? 요 뒷부분의 각도도 0도에 잡아봐. 원래 제한이 얘를 0도에서 360도 사이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0 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 사이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2번 2분의 13파이야. 그럼 이것도 2파이가 몇 번 들어간 거야? 얘가 6.5파이죠. 그러니까 2파이가 몇 번? 3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파이겠죠. 왜 이러고 있어 쟤는 계속. 뭐하는 게 재밌고 계속 웃길래 약간. 웃는 게 아니라 뭐 딴 거야? 뭔데? 카톡 받는 게좀 심각해요. 아, 뭐 터졌어? 무슨 일이 터졌길래 그러지? 자,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어떻게 돼요? 음수죠? 그럼 생각해봐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파이
하고 더하기 3분의 8 역승을 만든 겁니다. 아무튼 이 뒤쪽을 0부터 2파이 사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4번 마이너스 6분의 19파이래. 그럼 이거 예쁘게 쓰면 봐봐. 마이너스 3파이 더 빼기 6분의 파인데 이게 이걸 이렇게 안 쓴다는 거야.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2배의 2파이. 그러니까 뒤로 2바퀴, 시계 방향으로 2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더하기 6분의 5파이. 아니 잠깐만. 6분의 5파이가 지금 6분의 5파이라고 써야겠죠. 맞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가능한 거야? 요 n에 해당하는 값으로 몇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리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양수면 시계 반대 방향, 음수면 시계 방향. 이 숫자만큼은 회전시킨 횟수. 그리고 뒤에 있는 게 그리고서 동경의 실제 위치. 맞죠? 정지된 동경의 위치는 요 뒤에 알파 또는 이세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아침 수업으로 여러분이 일반각이랑 호도법까지 설명을 들은 겁니다. 이 두 가지 툴을 이용해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삼각함수를 정의할 거예요.